사실상 지금은 배달 쪽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이 대한 종목이 정말로 나뉘어졌어요. 5천만 원 했을 때 1,000만 원 벌 걸 7천만 원 했을 때 1,000만 원을 벌면 수익의 감소입니까? 수익률의 감소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의 감소를 하면 안 되고 수익률의 감소를 가져가면서 수익은 동일하게 가야 돼요. 지금은 12,000원을 팔았을 때 3% 났죠. 이제 1억 하면 300만 원 정도 남죠. 이게 보통 그래서 표현합니다. 근데 뭐 요거만 남습니까? 1인 메뉴만 들어옵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1인분 배달 관련해가지고 배달 3사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도 하고 이제 이용자들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내용들인지 혹시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먼저 시작한 게 배민이에요. 네. 이거는 왜 배민이 한 그릇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했냐면 쿠팡이 한 그릇을 시키는 확률이 더 모수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1인분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민 같은 경우가 쿠팡을 봤을 때 우리가 쿠팡보다 이제 매출을 더 많이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배민이 그 정책을 내면서 네.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저는 추측이 되는데,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배민, 쿠팡 뭐 온라인 플랫폼 영상만 내니까 이게 뭐 온라인 배달 전문점만 보시는 사람들이 이 영상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지금은 배달 쪽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지금은 보시게 되면 오프라인 전용,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있는데,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이 대한 이제 종목이 거의 정말로 나뉘어졌어요. 예를 샤브샤브나 네. 고기를 구워 먹는 거나, 요새 또 조금 올라오는 프랜차이즈들이 뭐 포차 이런 것들, 포장마차, 그러니까 직접 가서 한잔 하거나 아니면은 구워 먹거나 집에서 이거를 하면 불을 떼서 먹기 귀찮은 것들, 이런 것들 빼고는 거의 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왜? 온라인이 다 뺏어가서 해서요, 오프라인은. 네.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배달비 아까우니까 그냥 가서 먹자 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포장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무료 배달입니다. 네. 집에 있으면 무료로 갖다 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연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오프라인이랑 같이 전략을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프라인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프라인은 계절적인 특성이다 거의. 그러면서 오프라인은 주교수도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시켜먹는 그 소비자의 기회비용을 오프라인에 넘겨주면 오프라인에 와요. 그거 말고는 뭐 구워 먹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샤브샤브나 사람들과 자리를 하는 그런 모임 빼고는 거의 다 이제 배달시켜 먹어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사람이 한 끼를 먹는다 개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 타겟팅 대상으로 이제 어떻게 팔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나머지들은 그것만 잡히면 다 먹습니다. 찾아와서 먹게 돼요. 근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할인이나 뭐 분위기나 아니면 뭐 특수 상권이나 계절적인 요소 빼고는 거의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죠. 저도 사실 거의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활용해요. 저조차도. 그래서 이것을 이제 뺏어오는 작업을 해야 된다. 뺏어오는 작업을. 그럼 결과적으로는 오프라인의 수익도 낮춰야 돼요. 사람들에게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더 많이 혜택을 준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구조적인 세팅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자체가 수익의 감소죠.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오프라인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언제 가까이 가서 먹어요? 언제 나가서 먹어요? 조금 선선하거나 이동하기 편할 때 가서 먹고 하지 않나요? 그죠. 네. 근데 이제 회사 근처는 어차피 가서 먹어야겠죠. 어차피 가야 되니까. 어차피 가는 게 더 이득이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상권은, 비즈니스 상권 말고는 주거단지에 대한 상권은 거의 다 죽었다. 월세 70에서 뭐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곳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익의 감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이제 5천만 원 했을 때 1,000만 원 벌 걸 7천만 원 했을 때 1,000만 원을 벌면 수익의 감소입니까? 수익률의 감소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의 감소를 하면 안 되고 수익률의 감소를 가져가면서 수익은 동일하게 가야 돼요. 지금은 율과 수익은 다르거든,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 우리가 수익의 감소를 면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요기요, 쿠팡, 배민에서 밀고 있는 한 그릇을 공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마 이번 년 말까지는 한 그릇의 싸움일 거예요. 한 그릇의 싸움. 1인분 주문이 느는 게 이제 매출에 도움이 되나요? 엄청 되죠. 왜냐면 배달의 민족이 나오고 나서 깃발 시스템일 때, 그때 1인분 메뉴들이 많아서 매출이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배달의 민족이 없을 때 우리가 원초적으로 그냥 집에서 햇반 돌려서 뭐 혼자 라면 끓여 먹다가 귀찮아 그것도, 그래서 배민 시켜 먹자 라고 해서 1인이 늘어나서 매출 증가가 많았죠. 1인 가구가 늘어서. 그렇죠. 네네. 1인 가구가. 근데 이제 무료 배달이 되면서 다시 한번 1인을 잡는 거예요. 왜냐? 무료 배달이 되고 나서 가장 취약점은 최소 주문 금액이 올랐다거든요. 네. 최소 주문 금액이 올라야 지금 무료 배달을 방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들이 무료 배달을 도입을 시켜놓고 마지막 최종 관문 1인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쿠팡, 배민, 요기요가 이제 1인을 잡기 시작합니다.
1인은.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떤 정책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거 저번 영상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네. 쿠팡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최소 주문 금액 없애라. 그 다음에 뭐 20% 할인해라. 3번 1인 메뉴 많이 만들어라. 로 금액을 할인해주죠. 이게 1,200원 할인이죠. 8,000원 미만이면 1,700원 지원. 네. 요거는 3개 이상이면 건당 200원. 배민은 뭐였죠 우리가? 배민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그릇. 여기도 20% 할인해서 12,000원으로 맞춰야 되죠. 1인 메뉴하면 20% 할인해라. 오늘 1,000원인가 하여튼 네, 네. 지원을 해줄 거야. 여기는 아직 이제 한다고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먼저 하니 얘가 이제 가중화 시켜가지고 다시 냈죠. 여기 또 나중에 아마 또 나올 거야. 또 대응책을 내겠네. 아마 요거랑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뭡니까? 1인 해라 하잖아요. 1인 해라. 돈 1,000원, 1,500원 지원해 줄 테니. 이거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만 원리를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보시면 12,000원을 팔았을 때 뭐 사실 이게 12,000원 팔았을 때 15,000원짜리를 할인하면 3,000원 할인이죠. 네. 근데 이거 아마 사장님들 똑똑한 사장님들은 15,000원짜리 12,000원 안 팔 거예요. 식자재율이 낮은 것들을 이용해서 금액을 맞춰서 맞추셔야 돼요. 1번은. 그래서 그건 제가 아까 강의를 해드렸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12,000원짜리를 팔았을 때 수수료율이 얼마냐면 936원. 그리고 배달비는요? 3,400원. 제대로 잡았을 때. 다음엔요? 4,336원이죠. 그럼 12,000원에 몇 퍼센트인가요? 36%를 들고 가겠다. 배민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00원 할인해주면 얼마죠? 3,336원은 몇 퍼센트예요? 28%.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식자재비가 보통 얼마죠? 35%? 저희가 그렇고 이제 다른 분들은 보통 한 2% 정도로 봅니다. 보통 요즘은. 42% 더하기 28%, 70%죠. 할인을 1,000원을 받았을 때. 네. 그다음 인건비 100% 배달 기준. 보통 인건비는 한 10에서 12% 합니다. 보통 배달은 한 82%. 월세 5%. 공과금 1%. 그다음에 이제 3% 세금 91%. 네. 그리고 이제 91%에서 기타 잡비 1%. 92%. 그죠? 42% 나갈 때 잘 나오면 8% 나옵니다. 8%. 근데 여기서 이제 광고비가 빠졌죠. 우가클 이런 거 막 5% 정도 하면 또 남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3% 남죠. 그러니까 이제 1억 하면 300만 원 정도 남죠. 이게 보통 그래서 표현합니다. 1억을 팔면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되니까. 네. 근데 여기서 식자재 비율을 한 30% 잡으면 어떻게 돼요? 15%가 남죠. 네. 그리고 인건비에서 10%로 잡으면 한 보통 2%. 2에서 4%가 빠지거든요. 자동화를 하면. 17에서 19%가 남을 수 있는 구조죠. 제가 전 영상에 인건비는 줄여야 되고 식자재 가격을 줄여서 이제 금액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게 산수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식자재비,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월세, 공과금, 세금, 그리고 광고비 5% 정도 잡았을 때 나오는 거죠. 한 그릇 하면은 12,000원에 그러면은 3%면 얼마죠? 360원. 360원 남잖아요. 42% 했을 때 360원이 남잖아요. 네. 남잖아요. 근데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남는 게 아니고 덜 남으니까. 근데 여기서 식자재 가격을 7%만 줄여도 얼마죠? 12%를 다 줄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12,000원에 7%. 그럼 35% 식자재 가격을 조절해서 840원. 더 벌잖아요. 인건비. 기계화 해갖고 3% 줄인다면 360원. 그러면 42% 남는 게 360원이고 네. 40에 35로 줄였을 때 840원이 더 남고 그렇죠. 인건비를 3%만 줄여도 360원이 더 남아. 네. 그럼 1,560원이 더 남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죠? 13%가 남는 거죠. 근데 기존대로 하면 3%가 남죠. 네. 이게 13%로 갔죠.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랑은 식자재비를 줄일 수 없으니 프랜차이즈는 광고비랑 그다음에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개인 자영업자들은 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 네, 내고 치고 뭐 해가지고 칠레산을 뭐 스페인산으로 바꾸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질을 찾아야 돼요. 식자재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식자재도 해서 작업을 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핵심은 뭐냐면 15,000원일 때 12,000원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15,000원에 42%가 아니고 12,000원짜리 새로 만들 때는 35%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메뉴로 하는 게 아니고 12,000원짜리 메뉴를 만들 때는 35%의 식자재 가지고 인건비 3%를 줄여서 9에서 10%로 진행을 하면 요 금액은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금액은. 근데 뭐 요거만 남습니까? 1인 메뉴만 들어옵니까? 아. 이게 수익은 정확하게 계산 안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수익은 어떻게 나뉘어지냐면요. 이제 프랜차이즈 관계자들도 수익에 대해서 잘 몰라요. 1번